비트코인 반등했고 알트들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식의 대응이 필요한지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입니다. 정말 그래도 빨리빨리 반등을 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무슨 말 해드렸냐? 세력 눈치 좀 봐라, 겁먹은 척 좀 해라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포지션은 좀 가져가되 겁먹은 척은 해라, 그리고 주요 코인들은 이더리움 계열을 좀 가져가라 했는데 지금 보시면 다 이더 기반이에요. 보면 뭐 수익 이런 건 좀 논외로 치더라도 샌박,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 이더리움 클래식, 뭐 디센트랜드, 유니스, 마스크도 어쨌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굉장히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일단 분할 익절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드는 게 아직까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주자고요. 왜냐면 여기서 결국 매도를 주도한 건 바이낸스 계열인데 여기서 올릴 때는 코인베이스 애들이 올렸거든요. 근데 이게 앞으로 바이낸스 거를 코인베이스가 다 뺏어온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돌파는 어쨌든 했으니까 글쎄요, 뭐 이런 하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여기서 이제 좀 리테스트를 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는 좀 단기적으로 알트장이 올 수 있는데 이거 다음에는 아마 도미넌스가 비트가 오르면서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보면 이동평균선을 꺾이면서 알트가 한번 이렇게 좀 도미넌스 내려가면서 올라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에 아마 비트코인이 오르게 되면 비트 형제들이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좀 주목을 받겠죠. 그래서 뭐 스택스나 비트 형제들이나 요때를 대비하면 되고, 단기간에는 어쨌든 알트가 좀 괜찮을 것이다. 다만 비트가 어쨌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리테스트를 한다면 베스트인데 좀 뭔가 강하게 좀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찝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분할 익절 정도만, 어차피 밑에서 잘 잡았으니까 분할 익절 하면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하나 언제 팔아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이제 멤버십에 오시면 진입가, 무슨 코인 사야 될지, 목표가는 어디, 손절가는 어디, 이렇게 딱 여러분들 딸깍딸깍 그냥 보고 걸기만 하면 되게끔 그런 식으로 해드린다는 거. 페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멤버십 영상까지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브리핑도 해드린다라는 거. 그래서 멤버십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 그리고 영상 설명란에 있는 멤버십 가입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신 다음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오시면 회원 전용 커뮤니티 게시글에 멤버십 브리핑방과 소통방 주소가 있는 그 게시글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두 가지 링크를 모두 들어오시면 되고,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 저는 현물 말고 선물도 하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선물방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오시면 되는데, 선물방 역시 엄청나게 잘 먹고 있다. 지금 3차 타겟까지 또 갔죠. 그래서 지금 12만 달러를 향해서 마지막 타겟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타겟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잘 발라먹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선물방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어제 이제 CPI 이후로 좀 달러의 강세가 좀 예측을 하는 사람도 있어서 달러 인덱스도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봤을 때 우리 원화가 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국내 거래소도 좋지만 해외 거래소도 좀 써주시면 되고, 해외 거래소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어쨌든 이번 위기만 잘 넘기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번 이거 위기라는 게 코인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 바이낸스 애들이 다시 들어와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 일단 어쨌든 차트상으로 보면 그런 고래 개념 말고 어쨌든 이 추세선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라인은 계속 신뢰도가 높은 형태로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러한 수렴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걸 생각보다 빠르게 뚫어버림으로써 이게 수렴이 아닌 혹은 좀 더 큰 수렴이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게 급락의 형태로 나오는 거거든요. 막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아니고 리스크 관리를 좀 했는데 이게 여기서 수렴을 하면서 올린다,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신고점을 다시 뚫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이클을 좀 보면은 어쨌든 되게 높은 지점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그죠? 이제 막 돌파했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많이 남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버블에 있지 않다라고 이제 주경 대표님이 말을 하시는데, 이들의 비트코인 보유 프리미엄이 계속 비트코인을 축적하면서 4주 만에 99%로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기간들도 있기 때문에 하락장 때 예전만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지만, 근데 오히려 저는
저는 하락장이 되면 얘가 좀 통수를 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2021년과 2020년에 그레이스케일과 닮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걸리는 부분이긴 한데 일단은 상승장 자체에서는 문제 없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의 사토시 차트는 9년 동안 유지된 추세선을 터치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더에 대한 저평가 그리고 이더에 대한 강세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게 이거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오르고 이거 끝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 이더가 제대로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여기서 잘 지켜주고 올라간다면 이더가 시장에 굉장히 큰 상승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더가 오르면 그때부터는 도미넌스가 획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얘가 여기서 끝난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남았는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급락이 온 게 처음이 아니에요. 보면은 이때도 비슷한 퍼센트네. 이때가 12월이거든요. 2020년 12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르면서 알트가 이제 다시 잘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과 비슷하게 간다면 당분간 알트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고 어쨌든 비트코인 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이 도미넌스가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지 나머지는 그냥 알트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현금 비중도 우리가 잘 만들어놨고 밑에 내려가는 과정에서 줍줍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거기에 맞춰서 그냥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원칙대로 전혀 뭐 문제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되게 이제 좀 유사성이 좀 있어요. 지금의 과정들이랑. 그 다음에 얘가 그러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이 과열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다음에 다시 반등을 나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지만 빨리 올렸기 때문에 이게 가짜 반등인지 진짜 반등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거라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물량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현금 비중까지도 갖고 있고 비트 비중도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유지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주목할 코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더 계열 애들이 좀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레이어 계열도 있겠죠. 그리고 솔라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애들 좀 위주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비트코인이 9만 달러 하락 당시에 100비트 이상 보유 신규 월렛이 342개나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고래들이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자금을 투입했던 거. 그리고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애들이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큰 자금의 뭐 호가라던가 아니면 뭐 매도벽이라던가 매수벽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래들의 큰 단의 지갑 이동이라던가 이런 게 블록체인에선 다 추적이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요번에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도 뚝배기를 맞아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좀 교묘해졌다는 거. 블랙록도 이번에 지갑을 이제 쪼갤 때 더 낮은 단위로 쪼개더라고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일단 들긴 하지만 아직은 내피셜이라 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톱리가 25만 달러 전망한다는데 뭐 가면 좋죠. 근데 보통 이런 데 간다 그러면 여기보다 좀 못한 곳에서 끝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주 중에 0.55%만이 비트코인 투자를 찬성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좌절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얘네들 나중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좋아요. 왜냐면 결국 얘네들이 생각을 바꿔먹는 그 가장 큰 원인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이래도 안 사? 계속 갈 거예요. 안 오면 올 때까지. 그리고 얘네들이 오고 그 다음에 이걸 보고 개인들이 마지막에 오는 순간 딱 장이 끝나기 때문에 이거를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오면 좋은 거예요. 근데 어쨌든 찌라시 개념은 어쨌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실제로 투표도 했고 그렇다는 건 고려를 하고 있구나. 이제는 빅테크 기업 다른 기업들도 고려를 하겠구나. 그래서 아마존 찌라시가 나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해야 돼요?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가 되면 단기간에 급등이 된 다음에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현물 ETF 때문에. 그래서 현물 ETF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리는 어쨌든 이 기대감의 장세를 지금 잘 세팅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지난 24시간 동안 5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매입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들이 슬슬 이더리움의 비중을 늘린다는 건 뭘 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트장을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고 도미넌스가 한 방에 팍 떨어지게 되면 이 알트장의 시작을 누가 연다? 포문을 여는 건 결국 이더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이들이 어느 정도 이더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자 누구든 비트코인을 조금은 보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내러티브가 되면 이번 장은 진짜 역대급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진짜 닷컴버블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갖춰질지 안 갖춰질지는 좀 애매하긴 해서 계속 시간을 지나면서 팔로우를 하면서 제가 영상을 계속 찍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가설 정도는 제가 이거는 진짜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진짜 뭐 2년 전, 뭐 1년 전, 3년 전 이때부터 주기적으로 영상에서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뭔가 2017년과 2021년에 장이 합쳐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오르는 거는 17년만큼 오르고 기간은 2021년만큼 되면 이게 진짜 역대급 컴팩트한 상승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미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못 잡거든요. 왜 못 잡냐? 너무 많이 올라서 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기다렸는데 안 와요. 내가 탔어. 근데 막 떨어져. 이번 빔 같은 게 나와. 그럼 또 팔아. 손절해. 배가 아파. 시장 떠나. 코인 위험한 도박이다. 근데 또 올라요. 또 올라. 아유 뭐 내 건 아닌가 보다. 난 코인이 안 맞나 보다. 또 가요. 또 가. 주변에서 코인으로 벌었다 그래. 어떻게 해요? 이런 씨부레 이러면서 뭐야 이거 이러면서 그냥 대출 딱 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고 돈을 좀 벌어요. 그러면 야 코인 미쳤어. 미래야 이거. 야 이거 인터넷 물결이랑 너 그때 놓쳤지. 나도 놓쳤는데 이번엔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이거. 그게 닷컴버블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블까지만 딱 먹자고요. 그래서 항상 이 버블은 꺼질 수 있다는 생각은 마음속에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미련 없이 팔고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인간 지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굳이 코인 하는 거 알릴 필요도 없고 하라고 꼬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더 장이 길어지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이래도 안 와? 이래도 안 올 거야? 왜 안 오지? 이래도 안 올 거야? 이거예요. 고래들이 올려야 물량을 본인들 물량을 넘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팔아버리면 애매해요 좀. 이거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매집을 했나? 8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매집을 했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투자자의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다 돌아보면 2021년에 비트코인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저점은 2020년과 2018년 12월에 이미 나왔었다. 비트코인 자체로만 봤을 때는. 그럼 이 기간 동안 뭐 했나 이거예요. 그죠? 왜 이때부터 시작했냐 이거예요. 이거는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반대로 똑같은 거예요. 너무 오르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일러를 미치광이라고 했지만 지금 세일러 보고 미치광이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왜? 증명했으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투자는 그냥 아사리판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이 시기마다 적합한 방법들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은 어쨌든 시즌 종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들이 좀 낮다라는 거죠. 시즌 종료가 뭔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 들고 뭐 과열이 너무 심해지고 이러면 저는 그때부터 이 관점을 완전 180도 뒤집어가지고 반대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사상 최대 2천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미쳤어요 그냥. 전 세계에 돈이 빠져도 얘만 오르면 상관없어요. 왜? 코인은 이걸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는 게 제가 이것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에코프로랑 2차전지 관련주가 증시 상승장 때 돌았나요? 아니죠. 근데 에코프로로 돈 번 사람 되게 많이 번 사람들 많죠. 물론 잃은 사람이 더 많지만 그건 어떻게 올랐을까? 장세가 안 좋은데. 하락장이라 오히려 2차전지 메타 도니까 다들 돈 있는 거 다 빼가지고 거기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전지 섹터 자체는 자금 수급이 엄청 잘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자산 시장 자체에서 코인으로 넘어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코인은 아직도 시총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별것도 아닌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 시장 규모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얘는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진짜 역대급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뭔가 제일 마지막에 코인이 이 자산시장의 모든 버블을 끌어안고 인당수에 빠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 우리 인당수 빠지기 전까지만 투자하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판테라 캐피털에도 하는 말이 암호화폐 투자, 산업, 성숙하면서 펀더멘털이 중요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게 나와야 돼요. 매출이 저는 나와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토큰 판매로 얻은 수익 말고 플랫폼에서 수수료를 받는다던가 아니면 실제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거를 비즈니스 모델 잘 짜가지고 수익을 거둔다던가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내가 잡은 코인이 맨날 하는 소리가 결제. 어디 결제하게 만들 거야? 뭐 하는 거야? 혹은 뚜렷한 뭔가 구체적인 그런 거 없이 추상적인 얘기들만 계속 한다면 그러면 이게 점점 도태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까지는 우리가 좀 알아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시티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이 미국 달러 지배력 강화에 도움된다. 저 이거 진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스테이블 코인 나오면 달러를 대체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코인도 달러를 대체하고 뭐. 그런데 되게 웃긴 건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을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화 가격을 보는데 전 세계 사람들은 비트코인 달러 가격을 봅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중에 지금 잘 되는 코인들은 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많이 쓰면 쓸수록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러라이즈는 되는 거라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 미국의 노림수예요. 트럼프가 이걸 가려고 하는 이유도 어쨌든 연준에서 독립해서 본인들만의 새로운 새 판을 짜겠다는 거 하나. 두 번째, 이게 국경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저 같은 사람도 이번에 환율이 원화가 가치가 떨어지지만 너는 해외 거래소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게 해칭이 되는 식으로. 그럼 이게 점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다 몰린다라고 했을 때 달러라이도 그만큼 더 심해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산업이 어쨌든 미국의 국익에 방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서 오늘 오전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들이요 4만 1000명을 찍었는데요. 10만까지 가려면 5만 9천 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 일단 코인을 한다 그러면 말려. 어차피 말려도 해요. 그래서 3번 말려, 3번, 4번, 5번 막 말려요. 6번째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아우 그래 뭐 할 거면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요즘 끝판대장 유튜브 봐. 너도 이거 봐라 하고 탁 전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